안녕하세요. 상하문입니다. 오늘 3월 17일 일요일이군요. 주말 잘들 쉬고 계시죠?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 한번 복귀해보고 월요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트레이딩 공부는 항상 복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많이 하고 자기가 실수했던 점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데이터가 쌓여져 갈수록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이 3일 제약진 보고 계신 거, 그리고 제넨바이오, 바이오솔루션, 그 EM넷, 첨보 이 정도 나갔는데 3일 제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일 제약은 흐름이 지금 상방 쪽으로 때문에 가는 놈한테 한 번 더 배팅을 날리는 그런 개념인데 당일날은 큰 흐름은 없었죠. 큰 흐름은 없었는데 시가를 보면 플러스 1.8% 출발해서 4.7% 여기가 오늘 그날의 고점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시초가 매매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영역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매매였습니다. 그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점선이 시가죠. 여기는 전일 종가 오늘의 보합이죠. 그러는데 항시 아침에 일찍 승부를 보는 것이 시초가 매매의 큰 장점인데 여기서 더 못 가고 시가를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본절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정확한 트레이딩이고요. 물론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들어가서 뭐 5% 정도 수익을 먹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은 시간상을 보면 여기가 지금 9시 반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 12시 정도 되겠죠. 이 시간 동안에 5%를 먹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은 참 상당히 고역이죠. 단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당일 데이로 보다는 약간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끌고 가는 분들은 파랄 때 사서 빨개지면 보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끌고 가는 종목은 양봉일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음봉에서 살아날 때 뭐 이런 지점에서 들어간다든지 살아날 때 공략을 하든지 약간 음봉을 살짝 눌러줄 때 들어간다든지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를 해서 양봉을 유지를 해주면 그대로 가져가 본다. 이런 게 좋죠. 근데 시초가로 볼 때는 어차피 양봉을 두 개나 이틀 동안 쐬준 종목이니까 플러스 1% 때문에 그건 뭐 나쁜 그런 건 아니었죠. 뭐 들어갔으면 3% 뛰기 뭘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해서 3%는 먹었겠죠. 단 뭐 5%를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먹지도 못했을 텐데 역시 내려와서 본인이 진입한 시가를 깰 때는 매도를 해주는 것이 그날 매매가 오늘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되죠. 그리고 매매는 끝을 내야죠. 이것으로. 왜냐하면 이 기조 자체가 상방으로 가야 되는 기조인데 가지를 못하고 그날의 시가를 다시 깨고 내려온다는 건 제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라는 것은 8시부터 9시까지 근 1시간 동안 8시 분이나부터 9시까지 근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가 치열한 싸움을 이루고 나서 이 시가라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겼죠. 3일은 그렇게 플러스로 잡혔단 말이에요. 플러스 1%로. 잡혔는데 그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된다. 가야지. 근데 겨우 3% 주고 깰 하면서 내려온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못 먹더라도 본질은 다 해주고 도망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전일에 보였던 그러는 약간 힘있는 모습을 원했지만은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지만 아직은 여전히 3일은 진행 중인 종목이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당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 기본만 지켰으면 전혀 다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자, 시가가 보면
플러스 1.1%, 거의 3일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죠. 시가가 플러스 1.2%. 그래서 상승폭이 플러스 3.6%, 플러스 3.6%. 그걸 보면 3일보다 더 못 갔네요. 그죠? 3일보다 더 못 갔단 말이에요. 시가 출발해가지고 3일보다도 더 못 가고 밑으로 내리면서 다시 시가를 깼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은 뒤도 돌아볼 필요가 성이 없는 거죠. 3% 수익도 안 주고 3%도 안 주고 내려와서 그 치열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거는 쳐다볼 필요성이 없는 종목이죠. 가려고 했으면 바로 시가 1% 뛰었으면 바로 날아가야 되죠. 날아가야 되는데 다시 시가를 깨고내는 것은 이 종목은 나는 못 간다는 것을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기서 시가 1% 들어가신 분이 못 팔았다면 적어도 이 보합을 깰 때는 미련 없이 1%에 잘라주는 것이 좋죠. 여기서 머뭇거리신 분들은 저 음봉이 커질 때는 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여기서 성분은 이미 났다. 여기서 이미 성분은 났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향후에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 다음 EM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EM넷은 방금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가장 판단하기 좋은 종목이죠. 왜? EM넷 같은 경우는 시가가 마이너스 0.9%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그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결론이 뭐 졌다는 거죠. 졌다.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마이너스로. 여기가 시가거든요. 마이너스로 출발했다는 거. 그럼 얘는 오늘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로 빼고는. 그래서 나는 가기 싫은데 이놈들이 자꾸 사서 나를 올리더니 쉬겠다 라고 표현을 해준 게 마이너스 0.9%란 말이에요. 나 좀 쉬자. 주말이니까 좀 쉬자.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반드시 고점 종목이 시가를 음봉으로 내줄 때는 반드시 관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매매를 할 기본적인 요건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그래도 아침에 양봉을 띄워놓고 뭐 죽이든 밥이든 싸워야지. 음봉부터 출발해. 차라리 음봉이 마이너스 한 5%나 이 정도나 잡아준다면 이거는 차라리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마이너스 0.9%. 이거는 오늘 공략 종목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첨부 한번 봅시다. 첨부가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죠. 가려고 하는 놈은 아침에 시가를 반드시 양봉을 띄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첨부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보면 마이너스 3% 정도 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첨부가 이렇게 그날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따지고 보면 뭐 셀리브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전날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을 얻은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걸 노리고 제가 첨부를 공략하자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전략으로는 맞아 떨어지긴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3% 출발해서 플러스 12.8% 그렇게 하면 한 9% 뛰기나 이렇게 나왔겠군요. 우리가 매매하는 영역은 딱 여기까지였겠죠? 여기까지 딱. 한 10분 걸렸겠나요? 한 10분 정도? 땡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을 겁니다. 여기 지점에 맺혀서 들어오면 여기 한 5% 정도 되겠군요. 이 사람들은 전부 저는 진짜로 가네?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2% 더 주고 들어가서 한 5%나 먹으려고 했겠죠. 한 5%는 먹고 나왔겠죠. 그래서 한 번에 매매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딱 먹고 마무리. 그래서 뭐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에 달려 있겠죠. 평소에 3% 먹는 사람 3% 먹었을 것이고 5% 먹는 사람 5% 먹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기준은 잘 맞아떨어진 종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놈이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천천히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웅보 형태로 보여줬으면 이렇게 꼬리를 보다 봉으로 남겨줬으면 그 다음날도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아침에 급하게 올라가니까 급하게 팔죠 사람들이.
어쨌든 뭐 우리 기조하고는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종목은 제넨바이오. 이 종목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종목은 거의 뭐 밀려서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죠. 끝으로는 지금 완성된 캔들은 양봉은 모습으로 좋게 마무리 됐지만 그날 당일의 일상 흐름은 조금 비리비리 비겁한 흐름이었죠. 왜냐면 BP도나 뭐 이렇게 뭐 셀리드,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가주니까 버리버리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상승폭을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보면 큰 뭐 시가가 제넨이 플러스 1.5% 시가의 말 공략을 했으면 적어도 그래도 보합은 안 깼으니까 뭐 보유는 할 수는 있었겠죠. 여기 밑에 빨간 지선이 여기가 보합이었으니까 플러스 한 0.5%나 여기까지는 왔겠군요. 플러스 1%에 들어갔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가지고 있었겠네요. 보합을 깨고 내려면 팔아야 되겠지만 그럼 가지고 있었으면 뭐 있으니까 2, 3%대 보유는 했겠네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또 치켜 올렸으니까 수익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시초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흐름은 아니었다. 길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손실은 안 보고 있으니까 가지는 갔겠지만 성질 급한 우리들 스타일에는 그냥 정리하고 나왔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금요일날 공략했던 종목들은 뭐 나름대로 우리한테 공부를 할 것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또 수익을 챙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요건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공략 종목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날 공략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션 종목들을 보통 한 5종목 정도 선정을 하는데요. 종목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제가 종목들을 보라고 했죠. 저녁 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움직이는 종목만 스스로가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 종목을 5종목을 골라주면 반드시 한 종목 내지 많아야 2종목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셔야지 막 이것저것 다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신일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 반기문 씨가 미세먼지 관련주 대책위원장으로 뭐 위촉을 이제 받을 것 같은데 뭐 월요일 날 조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지금도 뭐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참 많죠. 많은데 월요일 날은 신일산업을 한번 보죠. 시간 외에서는 한 2.7% 정도 올라가 있고 당일 종가가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줄여보면 큰 흐름을 뭐 아주 기세 좋게 가는 흐름은 아니지만은 단기의 흐름으로 볼 때는 단기 관점으로 볼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단점은 몸이 조금 무겁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서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빨랑빨랑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좀 무거운 게 흠입니다만은 월요일 날에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날이라 조금 흐름이 더딘 종목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한 3%나 이리나 잡히겠죠. 잡히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먹는 것보다 다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주면 분할로 조금씩 받아서 한번 흐름을 본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편하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장은 방향이 왜냐면 다른 어떤 이슈 종목이 크게 시장을 확 끌고 가버리면 앞에 있던 이슈들이 조금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떤 다른 이슈들이 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 해버린다면, 예를 들면 남북경업주가 갑자기 산다든지 방산주가 갑자기 산다든지 이러면 다른 주들이 위축이 좀 많이 되죠. 그런 점을 잘 기억하고 시장을 잘 둘러보면서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이점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 기간이 금요일날 조금 손을 좀 댔다는 거, 16만 9천 주 되고, 된 지역이 예를 들면 저점에서 뭐 공략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날 당일날 밀어붙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고점을 지금 뛰어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맞춰줬다는 거. 아주, 그리고 윗꼬리가 없이 잘 마무리를 일단은 시켜놓고 시간 예상 플러스 0.7% 올려놓고 지금 맞췄다는 거. 근데 이 종목은 단점은 조금 끼가 없습니다. 끼가 우리 급등주로 보는 끼가 좀 없기 때문에 급박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은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 점은 장점으로 본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흐름을 보면서 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월요일날 방향성을 정확히 확인을 할 것. 자,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엔터주들이 고난의 시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얘네들 쪽에서는 뭐 방탄 쪽에서는 큰 말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2.2% 모습이 안 좋게 마쳤습니다. 2630원이면 6630원이면 한 이 정도 돼서 시간에가 잡혔겠네요. 이 정도 돼서. 자,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은 시가가 뭐 플러스로 나오기는 크기 드물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받아주는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받아주는 전략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서두르면 안 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잠시 준다고 해서 그냥 막 내동매매 하지 말고, 내가 받고자 하는 지역부터 철저하게 분할로 받아서 일단은 보유를 해본다. 이 고비를 넘겨가 본다. 다른 주들은 지금 살아나기는 조금 뭐 YG나 뭐 다른 종목들은 좀 힘들죠. 아직은 LB세미콘은 한 번 더 받아줄 필요성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꼬리 지점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부터 마이너스 한 5% 정도, 시가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만 내려주면 그 정도 되는 시점을 1차 타점으로 본다라는 전략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그때부터 1차로 본다. 그래서 한 3분할 정도로 해서 이쪽 지역에는 한 포진을 해보자. 이쪽 지역에는 포진을 해서 그 다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만일에 이쪽 지역을 깨고 내려온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다면 일단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이 꼬리 부분 안쪽에서는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받아주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쪽을 노린다.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살아나면 보유를 해서 4월달까지 한번 보자. 이런 종목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드림텍을 한번 봅시다. 자, 신규 상장주입니다. 한번 크게 눌러주고 당일날 별로 모습도 안 좋았고, 그 다음날 모습이 안 좋았는데, 둘째 날에 뭐 꼬리를 좀 달아주고 올라는 줬지만은, 신규주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좋은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시장에 크게 한번
시장을 확 휘어잡을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월요일 되면 또 뭔가 튀어나오겠지만은 이런 스타일 종목이 양봉을 하나 출현을 해주고 조금만 꼬리를 한 번만 더 세워서만 잘 보존을 해주고 양봉으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 가져가봐도 나쁘지 않을 이런 모습이 좀 되면 좋겠죠. 요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서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지금 뭐 큰 힘을 못 쓰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조금 한 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은 하루 정도는 봐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월요일로 한번 보자. 월요일로 보고 철저하게 분할로 하고 이 꼬리까지를 또 깨고 내려온다면 뭐 또 당분간 쳐다보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이 꼬리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죠. 한번 볼까요? 저가가 마이너스 8%에서 종가가 마이너스 5%니까 이 폭이 지금 3% 폭이란 말입니다. 3% 폭. 그래서 시간에서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그 마이너스로 훅 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서 아침에 시가는 아마 뭐 보합이나 양봉이 비치겠지만은 아직은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팍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3분할 정도로 잡고 뭐 판단을 하기 어려우면 시가 1차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한 1%나 2%나 뭐 1, 2%나 이런 데로 한 2차 뭐 마이너스 1%나 그리고 마이너스 한 2%나 뭐 3차 그럼 3% 깨면은 버린다 뭐 이런 계획도 좋고요. 뭐 1차에 시가 넣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3% 떼고 내려오면 그냥 버려버리고 3%로. 그래서 안 죽고 살아와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면 2차.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1차로 넣었는데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기 낫겠죠. 왜냐하면 당일날 흐름을, 당일날의 큰 흐름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매매이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을 해볼 타임이다. 그래서 한번 보자. 예를 들면 전부 같은 이런 스타일도 보시면 이날 밑꼬리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날 한번 크게 조금 밀어줬지만 이 폭은 얼마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꼬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부터 계속 이 꼬리만 안 깨면 보유를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된 게 보유를 하게 된 거. 여기 이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에 맞게 지금 시간에서는 플러스 0.3% 약간 올라서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은 보자. 서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제가 제넨바이오를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바이오주는 저번 주로는 끝을 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바이오주에서는 약간 발을 떼고 물러나야 될 상황이죠. 근데 다른 바이오와 틀려서 제넨바이오를 한 번 더 보자는 것은 첫째로는 금액이 쌉니다. 2,500원. 다는 뭐 6만원, 7만원 이런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아직은 얘네들은 아직은 재료는 살아있죠. 이종 법안이 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바이오주들과는 뭐 아미니 뭐 그런 면역 체계니 뭐 이런 쪽도 아니고 좀 다르죠. 약간 분야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가격대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기세라 양끝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봐보자. 만일 우리가 이게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 아닙니까? 보유를 하신 분도 있겠죠? 보유를 하신 분이면, 만일에 시가에 들어가신 분이면 그냥 뭐 본절 잡고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수익을 챙기고 다시 진입하시는 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시간에서 2%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정도 출발이 되겠죠, 그죠?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뭘 봐라 그랬죠? 과연 이놈이 기세가 갈 기세인가 죽을 기세인가를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흐름이 이놈 흐름은 금방 훅 날아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날 모습이 이렇게 딱 한 번 더 힘을 더 실어줌으로 해서 월요일 날은 조금 힘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시 의심의 눈길로 보시고 항시 적어도 3회 정도는 분할한다, 그러면서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시장이 방향성이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많은 이슈들이 월요일 날에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이슈들과 지금 우리가 미리 뽑아놓은 종목들이 어떤 혼잡한 형체를 띨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항시 원칙을 지키는 매매, 도망갈 때는 딱 정확하게 도망을 치고, 항시 우리가 다루는 종목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천천히 흘러간 종목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는 항시 간결하게 한다는 거. 자, 월요일 날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합니다. 자, 승부조 오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